판료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판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이승우입니다. 저는 예비 창업 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컨설팅을 진행할 때 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딩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마케팅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브랜딩과 관련된 소상공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소상공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지역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복합문화 공간을 활용해서 1인 창업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그 다른 큰 기업이나 매장과는 좀 다른 형태이다 보니까 저 같은 1인 창업자가 그 브랜딩이 필요한지 좀 고민이 됩니다. 1인 창업자의 브랜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브랜딩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신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브랜딩이란 무엇인지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브랜드의 컨셉을 정의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마케팅 등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전통시장과 같이 소규모 점포가 다수 있는 복합 공간에 창업을 할 때는 해당 공간이 가지는 특유의 문화 내지는 분위기가 그리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브랜딩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포의 특징이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로고, 이미지, 그리고 슬로건 등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준다면 주변 점포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공부도 하면서 브랜딩을 해보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참 막막하던데 되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 브랜딩이란 게 언뜻 보면 막연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을 쉽게 생각해서 나의 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브랜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객과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팬층은 내 브랜드를 애정을 가지고 주변에도 알리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더욱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객과 소통을 통해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 특성에 따라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의 채널을 하나 정하고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마케팅 등의 광고는 고객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인 데 시작하는 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키링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만든 키링은 디자인이나 제품의 우수성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저희 기업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어떻게 하면 MZ세대들한테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효과적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일단 고객 분석을 통해 브랜드 컨셉을 정해야 합니다. 키링과 같은 제품의 경우 판다링크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 분석 기능을 사용해보면 내 제품 키워드 입력 시 성별 및 연령별 검색량, 연관 키워드, 상품량, 검색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해당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채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키링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20, 30대가 검색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이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라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채널이 정리가 되었다면 해당 채널에서 가장 효과적인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의 유형 중 가장 자신 있는 콘텐츠 유형을 정하시고 우리는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홍보하셔야 합니다. 이런 홍보 방식을 그 브랜디드 콘텐츠라 하는데요.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고객의 성별, 연령, 관심사 등 상세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MZ세대 고객에게 유용한 매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한번 해보라고 하던데 그런 게 브랜드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브랜드 인지도 형성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특정 분야의 타겟팅 등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반대로 브랜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우선 한동안 시끄러웠던 뒷광고 논란과 같은 문제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언드미디어 채널의 특성상 콘텐츠 내용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워 간혹 기업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 적절한 가이드 제공이 중요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상공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현재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요즘 울진 대게빵, 진해 벚꽃빵, 해남 고구마빵 같이 지역의 특징이나 특산품을 살린 빵이나 간식이 유행이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빵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대로 요즘 다양한 특산물 빵부터 강릉의 초당 순두부를 활용한 순두부 젤라또 등 지역의 특산물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막연히 지역의 특산물을 넣었다고 아니면 특정 특산물의 모양을 따라했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맛이라는 기능성, 차별성, 희소성,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기사에 의하면 모 기업의 베이커리 카페에서 판매하는 사과가 한 개 품목이 1년 동안 70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모양도 사과와 흡사하고요. 맛 또한 특별히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페이크 푸드가 유행을 타고 있는 점을 착안해 SNS에 올리고 싶은 이벤트 및 선물용 제품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차별성과 희소성,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까지 고유의 가치 전달에 충실했던 제품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품질 좋은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SNS에 꾸준히 홍보하신다면 브랜드 인지도 및 카페 홍보에 좋은 마케팅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개발이라는 게 사실 시간적이라든가 금전적으로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일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브랜딩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디자인 콘텐츠 개선, 온라인 홍보, 밀키트 상품화, KC 인증 등을 지원하는 상품 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혹시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듣고 많은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브랜딩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체불가, 유일무이한 남한대 브랜딩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경영지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